지난 21년 여름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저는 방콕의 정든 방을 떠나 쫓기듯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이 도시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을까요? 부푼 마음으로 제일 먼저 여행자의 거리 카오산 로드에 와봤는데요. 제가 지금 카오산 로드에 와 있는데 카오산 로드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생각하는 카오산 로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한적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몰려서 정말 발 디딜 틈이 낮이나 밤이나 없었던 그런 곳인데 배낭여의 성지고 저한테는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지금은 문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커다란 배낭을 맨 여행자들이 서로 어울리며 웃고 떠드는 소리. 그런 여행자들을 유혹하는 상점들의 신나는 음악 소리와 호객 소리. 카오산 로드에선 마땅히 들려야 할 즐거운 소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누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몽땅 사라져버렸네요. 카오산 로드는 방콕에서도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 길이 다시 여행자로 꽉 차고 그 여행자들을 실은 툭툭이 도시 구석구석을 누빌 날은 언제일까요? 낯설게 변한 카오산 로드에서 쭈뼛거리던 중에 처음으로 반가운 걸 찾았어요. 저는 지금 과일 주스 때문에 이거 보고 왔는데 팟타이도 같이 파는 곳이었어요. 사실은 팟타이집을 찾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데요. 와, 저 팟타이 이왕에 봤으니까 팟타이도 하나 먼저 먹어야겠어요. 팟타이는 몇볼까? 평생을 여행하며 살아온 제가 태국에서만 10년이나 눌러 앉았던 이유는 바로 음식 때문이었는데요. 셀 수 없이 많은 태국 음식 중에서도 제 맘속 1순위는 언제나 쌀국수죠. 팟타이는 태국을 대표하는 쌀국수 요리입니다. 밑간하고 달걀만 넣는 기본 팟타이도 있고 여기에 새우나 닭고기 같은 재료를 추가할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카오산 로드 노점의 팟타이는 40바트부터 80바트까지 가장 비싼 게 3,000원 정도예요. 설탕과 피시 소스를 넣고 달콤 짭짤하게 볶아낸 재료에 마지막으로 땅콩가루와 프릭본이라고 하는 태국 고춧가루를 솔솔 뿌려 한 번 더 볶아주면 완성이죠.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몇 배 비싼 팟타이도 먹어봤지만 아무래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팟타이는 뭐니 해도 카오산 로드에 앉아서 먹어야 제맛이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는 바로 요리한 걸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음식이 팟타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태국을 상징하는 음식인데 팥, 볶다, 타이, 태국을 볶다 이름에서부터 이미 대표 음식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사실은 1930년대, 40년대에 태국의 총리가 쌀을 좀 많이 소비해야겠다 하면서 조금은 대대적으로 좀 홍보하면서 국민들에게 장려했던 음식이래요. 근데 이 음식이 지금은 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한테 더 인기가 많다는 것도 재밌죠. 여행의 시작이라는 그 설렘 한 방울이 첨가됐을 때 팟타이 맛은 더 완벽해집니다. It feels great because with COVID we couldn't travel for 2 years almost, and now it's our first travel since the COVID pandemic. So it feels nice. It feels nice, warm but nice. 한적한 카오산 로드에 울적해졌던 마음이 그리웠던 팟타이 한 접시에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맛있는 게 더 많은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이렇게 밝고 시끌벅적해야 방콕이죠. 지금 이곳은 조스타우라고 하는 야시장인데요. 보통 밤이 되면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면서 쉬는 시간이잖아요. 방콕은 아니에요. 방콕은 밤이 돼야만 그때부터 살아나는 도시거든요. 사실
방콕에서 여행자들에게 가장 유명한 야시장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어요. 거기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모여 2021년 겨울 새롭게 문을 연 야시장이 바로 여기 조드페어입니다. 이전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는 물론 다이어트는 내일로 미뤄두게 하는 온갖 먹거리들까지 그대로 옮겨왔네요. 단짠단짠 냄새에 어느새 군침이 돌고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소리가 음악보다 더 강력하게 귓가에 꽂힙니다. 수백 가지 음식의 향연, 조드페어에서는 누구나 선택장애 빠지기 쉬운데요. 뭘 먹을지 모르겠다면 일단 여길 먼저 가보세요. 조드페어의 전신이었던 예전 시장에서도 인기 최고였던 메뉴가 있거든요. 이 많은 사람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단 하나의 메뉴, 바로 랭셉입니다. 우와, 압도적인 비주얼이란 게 이런 거겠죠?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지금 이게 랑셉이라고 하는 요리인데요. 돼지 등뼈찜의 요리인데 돼지 한 마리에 있는 등뼈를 다 요리를 했나 봐요. 이게 600바트,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등뼈를 쪄서 가지고 와요. 근데 저도 처음인데 이렇게 큰 사이즈일 거라는 거는 예상 못했어요. 명성은 익히 들어왔지만 저도 처음인 랭셉의 맛,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 과연 어떤 맛일까요? 와, 여기 이 고추가요 엄청 매운 고추예요. 그래서 이 고추를 씹으면 그 매운맛이 확 들어오는데 거기에 시큼한 레몬 맛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어서 뜨거운 국물인데 아주 맵고 아주 시큼해요. 그러면 김치찌개와 같지 않나? 김치찌개와는 또 전혀 다르게 똠양꿍인데 맑은 똠양꿍을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게 뜨거워. 푹 끓인 돼지 등뼈는 살짝만 건드려도 야들야들한 살점이 그냥 발라져요. 열대 여행자를 위한 영양식으로 매콤새콤 랭셉,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뼈다귀 감자탕 먹을 때는 늘 뼈에 붙은 고기가 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걸 다 풀었어요. 고기가 끝도 없으니까 끝도 없으니까 와. 정말 좋은 질 좋은 돼지고기의 등뼈찜에 살점이 두둑하게 있는 거라서 진짜 제대로 된 한 끼를 왕의 느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방콕. 도시는 아직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다 찾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야시장만큼은 여전한 온기와 생기로 여행자의 밤을 반겨줍니다. 이튿날 일찌감치 숙소를 나섰습니다. 어제는 방콕과 잠깐 눈인사만 했다면 오늘은 도시 구석구석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소이 남부들이 보이세요? 네, 소이라는 뜻은 작은 길을 뜻해요. 큰 길은 타논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골목길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 여행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소이라는 이 글자를 놓치시면 안 돼요. 소이 남부들이는 카오산 로드에서도 가장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재미난 골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방콕은 수없이 많은 소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만든 거대한 미로 같은 도시입니다. 소이를 따라가다 보면 방콕의 보석 같은 뒷골목들을 만날 수 있죠. 지금 여기가 딸란노이라는 곳이에요. 방콕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벽화 골목인데요. 전 세계 벽화 골목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이민자들이 이곳에 와서 문화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포르투갈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최근엔 젊은 예술가들이 여기에 활기를 불어넣어줘서 국제적인 느낌? 젊은 예술가의 감성이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핫한 곳이 됐어요. 독특한 개성과 예술적 감각이 넘치는 동네를 요즘 핫플레이스, 힙플레이스라고들 하잖아요. 달란노이는 방콕의 MZ세대들에게 딱 그런 지역이에요.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역 중 하나로 200년이 넘는 골목의 역사 위에 현대의 감성이 더해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우연히 들어선 골목에서 무심히 고여있는 과거를 마주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와, 이게 이 달란노이에서 그 수많은 벽화들을 제치고 인기 1위 포토샷인데 주말에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사진도 제대로 쉽게 못 찍는다는 것을 이렇게 저만 혼자 왔어요.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아, 유명한 연예인을 직접 만난 것처럼 아주 그냥 흥분되는데요. 제가 보통은 저 사진 잘 안 찍는데 오늘은 몇 초 찍어 가야겠어요. 여행자가 줄어드니 이런 행운도 있네요. 쓸모를 다한 낡은 것들도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곳. 그게 이 동네의 매력이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게 재밌다고 해서 찍다 보니까는 명소,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된 건데 이제는 뭐 완벽하거나 아니면 아름답기만 하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개성이 있고 재미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지 그게 또 하나의 또 새로운 경쟁력있는 관광 상품이 되는 것 같아요. 달란노이에 오시면 세월이 내려앉은 요 자동차 꼭 찾아보세요. 골목을 빠져나오자 또 다른 풍경이 발길을 붙들었어요. 빌스란 예명으로 유명한 예술가 알렉산드로 파르토의 표면 긁기 프로젝트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달란노이에서 제일 보고 싶었던 벽화가 딱 초입에 있네요. 이게 이전에 포르투갈 대사관 건물이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포르투갈의 조형 예술가 알렉산드로 파르토가 전동으로 막 파서 만든 구조물이라는데 그냥 일반적인 벽화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뭔가 다른 임팩트가 있습니다. 오,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사실 뭐 아무런 질서도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 부분이 눈동자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 가까이서 볼 때가 이게 확연히 달라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는 과연 이런 모습까지 어떻게 예상하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지 역시 또 예술가의 안목은 남다르긴 하네요. 건물에 쌓인 시간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다니 달란노이에선 역시 오래된 것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태국의 첫 번째 항구가 있던 곳이라는데요. 그 물길을 타고 세계 곳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발을 디디고 터전을 읽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또 중국서인가 봐요. 이걸 너무 재밌어요. 오다 보면 뭐 포르투갈 분위기도 났다가 또 인도의 분위기도 났다가 베트남, 중국 이게 어쩌면 또 태국의 문화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태국에서 타이족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은 중국계 화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중국풍의 건축물이나 사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와, 지금 여기 오니까 여기가 지금 태국이 맞나 그리고요 여기가 중국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또 중국의 아주 옛날 느낌이라는 것까지 있어서 장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 여행까지 같이 하는 느낌이에요. ชาวจีนเข้ามาก็มาเมืองไทยนี่แหละแล้วก็มาสร้างขึ้นตอนนี้ก็ที่เห็นอาคารเนี่ย100 กว่าปีแล้ว133 ปีครับปีนี้ 새 것보다 옛 것들이 더 추앙받는 곳 달란노이였습니다.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를 구경했으니까요. 오래된 맛집도 만나볼까요? 사실 제게 이 식당은 애증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와, 정말 코로나 끝나고 저는 이렇게까지는 이제 손님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인기가 엄청나요. 지금도 계속 사람 오는 거 보세요. 와, 엄청 비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오믈렛을 파는 곳이에요. 이 비싸디 비싼 오믈렛을 먹기 위해 저는 3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어요. 다신 안 먹겠다 해놓고도 이렇게 또 오고 말았네요. 주인 할머니 수피냐 준수타 씨는 맛에 대한 고집스러운 철학이 있습니다.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메뉴를 직접 조리하셔야 해요. 재료도 할머니가 하나하나 고른 최고급만 쓴답니다. 매운 숯불 연기에 고글까지 쓰면서 웍을 잡은 지 40여 년. 카리스마가 장난 아닌 할머니 앞에선 아무리 오래된 직원도 보조 요리사 신세입니다. 물론 할머니의 독특한 맛으로 이 식당이 이토록 유명해진 건 결코 아니에요. 최고의 맛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이런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는 태국에서 유일하게 미슐랭에서 원스타를 받은 식당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OTT 채널로 유명한 그 채널에서도 소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꼭 와봐야 하는 그런 꿈의 식당이기도 해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했는데요. 입소문이 국경을 넘고 해외 매체까지 소개되며 최고로 꼽히고 있는 메뉴는 바로 게살 오믈렛입니다. 양념된 달걀과 푸짐한 게살을 달궈진 기름에 넣고 튀기듯 살살 말아주는데 조리법이 간단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을걸요? 튀김과 부침의 중간 정도로 절묘하게 익혀내고 할머니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완성입니다. 저 진심의 입꼬리 좀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이게 지금 전부 게살이에요, 게살. 달걀을 막 비집고 나온 게살이 입안에서 탱글탱글 씹히는데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시간의 땡볕 기다림도 36,000원이라는 깜짝 놀랄 가격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맛이라고 하면 좀 실감이 날까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맛이에요. 제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맛이에요. 불맛과 게살맛 이 두 가지면 충분해요. 나머지 양념도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호사스러운 경험을 위해서 저라도 비행기를 한번 타고 이곳에 올 것 같습니다. So it's your first time to be here? Yeah. So you're Thailand? We're from Singapore. Singapore. But living expensive though. Yeah. It's a bit expensive. So we four share one. Oh, yeah. Are you happy? Yeah. Very good. 지옥의 대기 시간을 버텨낸 자만이 궁극의 오믈렛을 맛볼 수 있습니다.